송국근의 혼술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천영식 전 청와대 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천영식 전 비서관과 송국근의 혼술에서 청와대 탄핵 당시의 청와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내년 4.15 총선 국면에서 과연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병상 정치를 할 것인가,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죠. 그런 이야기를 놓고 좀 대담을 나눴었는데, 오늘 10월 25일 그 CBS 노컷 뉴스가 하나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그 방송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강화문, 제 뒤로 보는 저기 강화문이죠. 강화문에 오늘 오후 3시부터 보수 우파 단체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소음이 들리실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구호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S 노컷 뉴스에서 이 기사를 하나 보도했는데 뭐냐면은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를 취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노컷 뉴스의 보도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이 침체되어 있고,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한국당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 공화당이 약간 침체한 건 맞습니다. 지지율이 침체되어 있고 현역 의원을 더 이상 안 들어오는 상태다. 현역 의원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상태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홍문종, 조원진 두 현역 의원만 공동대표로 있죠. 현역 의원들이 좀 들어가야지 힘이 생길 텐데 안 들어오는 상태다. 그래서 침체가 돼 있어서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코멘트는,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을 탄핵시킨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한국당과 손잡으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인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당과도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공화당으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또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도 좀 지금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은 불순물이 섞이는 그런 방식은 싫어한다, 또 이렇게 정치권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불순물이란 건 여기서 탄핵 전국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코멘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컷 뉴스가 그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우리 공화당을 생각을 했지만 명예회복,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명예회복시키고 또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에는 당 분위기 쇄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 안에 홍문종과 조원진의 갈등설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까지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실제 상황이다, 이런 보도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그 이후로도 저는 여러 가지 친박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꾸준히 취재를 해왔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영하 변호사 말이 중요하겠죠. 이 노컷 뉴스의 보도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고 했다고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말이 중요합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왔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잘라 말하고 또 유영하 변호사 말이 이어집니다. 누군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자가 발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자가 발전을 하면은,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발전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공화당을 배제하려는 쪽에서, 배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심을 내년 총선에서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은진 대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친박계 과거에 청와대 참모들로 있었던 핵심 측근들조차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만 통해서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전영식 비서관이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 성심여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영식 비서관이 받아서 그것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고맙다, 잘 읽었다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전직 친박계 중진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와 함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이렇게 써 있는 플랜카드 앞에서 찍은 사진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모르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 전직 중진 의원에게 전화가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진을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 고맙다고 하시더라. 이 메시지도 유영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도 아마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아마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지금은 병상에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하겠죠. 편지를 통해서 그 현재 상황을 다 보고 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 필요한 답변은 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것을 중간에서 그런 메시지를 뭐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현역 의원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모르는 상태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당신이 그렇게 건의한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본인은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들어서 다시 이쪽으로 전달을 했다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건 맞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던 CBS 노컷뉴스는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영입 리스트 50명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입니다. 옥중에서 영입 리스트를 50명을 꼽았다. 이걸 보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꼽혔던 인물들을 보면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구속됐다가 석방이 됐지만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영입을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 친박과 친이계가 투쟁을 할 때 서로 싸울 때 그때 친이계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입 리스트 50명도 제가 취재하고 제가 아는 한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다시 이번에 그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 말을 빌어서 우리 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 대신 제가 한 2달 전에 연속으로 보도해 드렸죠. 세 갈래로 친박 그러니까 옥중 정치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의해서 친박 세력이 세 갈래로 움직인다. 하나는 우리 공화당 세력, 그 다음에 하나는 서청원 전 대표를 자장으로 하는 모임, 그 서청원 대표와 이인재, 김태호, 김태한, 서상기, 노철래 참여하는 모임, 그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청한 어리파들 모임, 유영하, 김재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서상기 전 의원, 또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세 갈래로 움직인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조국 파문이 생긴 거죠. 조국 파문이 터지는 바람에 이 힘이 한국당 쪽으로 정치권에서는, 물론 일반 우리 그 강장에 나온 시민들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힘이 한국당으로 모아졌습니다. 한국당으로 모아지는 바람에 이 상황이 좀 주춤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명예회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치를 다시 하려고 했던 이 그룹들의 움직임이 좀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내년 4.15 총선까지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활용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 인물들이 가짜 박근혜 메시지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뭐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것을 가짜 박근혜 메시지라고 규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황상 유영하 변호사가 이것은 아니다고 한 만큼 정황상 이 매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흘리는 매체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사를 써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니까는. 그런데 매체를 활용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런 말을 흘리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세력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짜 박근혜 메시지가 나돌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흔들리고 더 흩어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병상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허위로 만들어서 뿌리는 그런 세력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보내는 메시지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는지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들으실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좀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선거권의 혼소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